요만한 농기가 있어요. 천공이 들고 다니는 게 딱 배우는 거구나. 거기에서 따먹는 거군요. 해놓고 그거를 침대에서도 듣고 차 안에서도 듣고 소파에 앉아서 듣고 계속 듣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아하. 지금의 천공을 키워준 사람이 있죠. 운영하는 사업장에 자주 와서 천공이 여러 한 수를 배워가고 유튜브를 하도록 권유해서 유튜브도 하게 되고 유튜브 컨텐츠를 이렇게 하라는 또 조언도 받고 눈을 떠서 깨보니까 이미 가죽을 다 벗겨놓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소가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 현장에 있던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네, 최재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 날 욕 보셨습니다. 예, 뭐 제가 참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왜 그러는 줄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좌파 빨갱이 딱지를 붙여가지고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공격하려면 뭐 제대로 된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해야지. 그 뭐 저는 그 말씀 듣고 맞아. 아, 제주도 사진 보여주면서 울릉도 갔냐라고 물어보는 격 아니냐. 혁명 열사는 그거를 딱 붙여놓고 그거를 또 막 그렇게 우기는데 유상범 의원은 너무 좀 심하지 않나요? 그분뿐이 아니고 예. 뭐 저기 한복 입은 해설사하고 찍었는데 이설주하고 찍었다고 또 그 조배수 의원 예. 그랬고 뭐 김일성상 받은 얘기하고 뭐 그냥 다 종북 좌파 프레임을 씌우려고 제가 이렇게 종북 좌파가 돼야 김건희 여사가 아 그래도 억울하겠구나 피해를 입었구나라는 컨셉으로 예. 저렇게 날리고 저를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종북으로 몰아야 이제 김건희 씨가 그나마 좀 억울한 게 컴프로치 되니까 저러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실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저들이 이렇게 본질을 호도하고 시간 끌기 작전, 예. 물귀신 작전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종북 논리입니까? 그러게 지금.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설사 가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 자격으로 갔었고 또 가면은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문제를 삼는다는 게 아, 저렇게 할 말이 없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아무튼 애쓰셨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않으시도록 성경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씀 예. 주신 말씀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예. 믿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김건희 씨가 밤마다 평창동 가는 것 경찰 제보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대로 많은 우리 애청자님들이 궁금해하는데 혹시 그 뒤에 좀 더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분들도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문의가 왔고 한데 예. 프로포폴 건하고 예. 평창동 건은 지금 공개가 되면 굉장히 제보자도 난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곧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셔도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제보자 신분이 매우 신변 보장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곧 밝히실 준비는 돼 있다. 네. 어떤 것들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그게 만약에 밝혀졌을 때 바로 제보자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드러날 됩니까? 수도 있고요. 아. 예. 프로포폴도 마찬가지고. 예. 예. 굉장히 만약에, 예. 모 매체에서 이제 방송 준비 다 해놨는데 8월 11일까지 올림픽 경기를 중계하니까 이제 이걸 보도를 해도 이슈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8월 11일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이제 또 연기를 하는 단계가 연기할 계획으로 또 옮겨졌어요. 뭐 여러 모 매체에서 그런 거고 평창동 건은 무슨 뭐 큰 사건이라는 것보다 그 김 여사가
어떤 행태를 그동안 보여왔는가 그걸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밝히신다면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 맨 처음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한동훈의 고위 인사 이렇게 개입설을 얘기하셨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네, 그 소소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제가 발언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JTBC 건이에요. JTBC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JTBC에 제보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두 가지가 드러났는데 첫째는 김 여사가 장관 자리나 차관 자리 자리가 나면 대상자를 물색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빈자리가 있는데 장관 자리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전화를 김 여사가 직접 했다고 하는 제보를 누군가가 JTBC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같은 인물이 이제 요 두 번째는 김 여사가 용산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수석들도 일을 잘못하면 나무라기도 하고 꾸짖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제보를 JTBC에서 했는데 그것을 5대0 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미 이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제보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 점검하고 있다, 확인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JTBC에서 방송이 나간 이야기인데 너무 그 내용이 인지가 안 되고 국민들이 잘 몰라서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해 준 겁니다. 예. 그건 제가 제보를 한 것도 아니고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두 번째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고위직을 이제 임명하면서 서로 업무 조율을 하는 것으로 최재형 목사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내가 이제 발언했습니다. 예. 그 발언은 첫 번째로 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거를 제 눈앞에서 봤잖아요. 예. 김 여사가. 예. 그거는 차관급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김건희 여사라 해도 장차관이나 고위직을 임명할 때는 그 시스템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위원장과 민정수석실 역할과 기능을 겸하여 하기 때문에 조율을 하는 것으로 나는 인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두 가지 제보를 내가 받은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조율한다고 하는 제보를 그것도 제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제 다양하잖아요. 신빙성이 있는 것도 있고 이건 뭐 검사할 것도 없이 이건 조사할 것도 없이 이건 진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건 가짜도 있고 그게 검토 중에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또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영희 씨 무형문화재 이영희 씨 사건입니다. 그거는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왔고 뉴탐사에도 제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뉴탐사에선 제보를 한 건데 내용인즉슨 청와대 상춘제에서 무형문화재 10명이 이제 김건희 여사와 독대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이영희 여사가 내가 이렇게 도네이션도 내가 많이 했는데 이게 후학들을 위해서 전수관을 줘야 되는데 그린벨트에 묶여서 전수관을 못 짓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주 정말로 이거는 뭐 그린벨트가 풀리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럼요. 그냥 초스피드로 그걸 이제 일정표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얼만큼 스피드하게 이렇게 했는지. 예.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그 역할을 해가지고 결재를 하고 국토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 사실을 저한테 제보해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공무원. 예. 그리고 뉴탐사에 제보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인데 비슷한 시기에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대통령의 배우자고 민간인인데 장관도 주무르고 장관도 자주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줘라 말아라 하는 거는 이거는 국정농단 중에 아주 최상급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그거 내가 폭로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전부고
예. 혹시 그때 명품백 줄 때 금융위원 임명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녹취도 있습니까? 그때는 녹취를 안 했다니까요. 아. 그때는 순수하게 그냥 선물로 그때는 주는 이제 하지 않고 의미로 갔는데 예.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 임명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걸 해야 되겠다. 언더커버를 해야 되겠다고 예. 그런 거죠. 처음부터 내가 음흉하게 그렇죠.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아까 네. 김종대 의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최 목사님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예. 공개 안 하는 지금까지 안 하신 게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고. 그거는 맞죠. 뭐 청공권, 건진법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여사의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 이런 게 뭐 두루두루 있죠. 조금씩 예. 해야죠. 패를 한 번에 까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패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지금 막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번에 그렇게 지금 한동훈 인사 개입설 그거 가지고도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 얼마든지 같은데. 뭐 하라 그러십시오. 예. 두렵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말이 전부죠. 예. 예. 지금 그 제보받은 두 건은 아직 공개 안 하고 있지만 내가 눈에서 목격한 차관급의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거는 결국은 김 여사도 법무부 장관하고 조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만약에 네. 정말 수석도 직접 전화해서 나무라고 네. 장관 후보자 이렇게 내정이라든지 검토하고 있는데 본인이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다면 그야말로 그건 국정농단 중에 농단 아니겠습니까? 농단일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용산에 있는 사람들, 국힘당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화 근데 받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다 알고 이게 권력이 무섭고 이제 정권을 뺏길까 봐들 저렇게 쉬쉬하는 거지.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네. 지금 이제 세간에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 여러 번 하고 막 또 막 이렇게 했던 800에 7070이 김건희일 것이다 이런 의심들이 있잖아요. 네네. 목사님은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하도 고발을 많이 당하니까 이제 조심스러워서 자제를 한다면 지금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사건 중에 그 주가 조작은 이제 결혼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예. 빼고 이채 양명주 사건의 한복판에는 비선 라인이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정상 라인이 국정을 운영했더라면 절대 발생할 일들이 아니었어요. 비공식 라인이 작동을 했던 거고 결국은 비공식 라인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비공식 라인의 한복판에 있겠습니까? 감히. 그건 김건희 여사가 비공식 라인을 주도하는 거였고 이미 실체가 드러난 걸로 말하자면 청와대 행정관 4명, 여성 행정관 그중에 3명, 남성 행정관 1명인데 이 사람들을 문고리 4인방처럼 딱 쓰고 부속실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을 4명이나 거느리면서 자기가 국정에 개입을 한단 말입니까? 조영경 과장은 그 사람이 맡은 캐릭터나 역할이 정부 부처를 상대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부 부처를 왜 상대합니까? 정부 부처를 상대해가지고 김 여사가 정부와 관련된 오더와 미션을 주면 그걸 알아보고 이행해주고 그런 역할이 조영경 과장 역할입니다. 그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궤변을 늘어놓고 합리화하다가 들통이 난 거지만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민원인 이런 청탁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선물 준 사람이 아니라 조 과장하고 경호원이었다 이렇게 퉁쳤는데 그렇다면 1급 보안 문서를 대통령의 해외 순방 1급 보안 문서를 종이 쇼핑 가방 2개에다가 또 신라 면세점 에코백에다가 그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그것을 들고 덜렁덜렁 들고 그 대회비를 나온다는 것도 치명적인 실수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정도로 보따리 3개 정도 대통령실의 보고서를 가져 나올 정도면 용산의 보고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쇼핑백 3군데에다가 보고서를 담아올 정도면 김건희 여사가 그거 앉아가지고 대통령실의 모든 보고를 다 앉아서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최상병 사건에서도 이 이종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번복을 하고 어이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걸 주워 담느라고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은 본인이 떠든 소리가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김건희 씨를 결혼시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예. 뭐 산부를 체크한다든지 뭐 군사령관을 이제 해병대에 둔다든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건희 라인이 아니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쭤본 질문은 혹시라도 그 전화번호가 김건희 거일까 했는데 확답할 수는 없지만 미뤄보건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개인 번호도 본인이 직접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털거덕하고 받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개인 핸드폰으로 오고 갔던 전화가 혹시 김건희가 썼던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씁니다. 그러니까 뭐 전라도 사투리 쓰는 어떤 지지자가 예. 전화하니까 윤 대통령한테 전화했는데 뭐 예. 김건희 여사가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런 식인 거죠. 예. 그 이번에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문자를 좀 공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 네.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거 다루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몇 개 그러면 한번 좀 봐볼까요? 예, 예. 준비되셨으면. 지금 목사님께서 받았던 문자 가운데 몇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보단 지금 하얀 것이 김건희가 보낸 거고 노란 게 목사님이 쓰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걸 보면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 다 할 거고 제가 좀 특별한 게 일단은 시간이고요. 새벽 2, 3시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하셨고 문자 쓰는 스타일이 꼭 중간중간에 뭐 점을 하나씩 찍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알려졌을 때 보안 이게 알려졌는데 나중에는 보다 못해서 목사님이 보안이에요. 보안이 아니고 했는데 이거를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 보완했더라고요. 보완으로 알고 있나 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무식할 수가. 김건희 여사가 뭐 석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그러고 서울대 대학원이라고 이렇게 자랑 삼는데 정말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문장력은 현저히 뒤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단된 계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이제 책을 20권 정도를 저술한 저술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책을 좀 잘 씁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그렇게 뭐 모든 걸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책을 써라. 당신을 해명하는 책을 쓰면 좋지 않냐. 나한테 그걸 의뢰를 해라. 줄리도 억울하다 그러고 주가 조작도 아니라 그러고 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기초자료를 주든지 진술을 해주면 내가 책을 쓰겠다. 목차도 내가 만들 수 있다 금방. 그런 걸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최 목사에게는 집요함이 있어요. 끝까지 탐사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진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하는 그 아주 그 근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리 의혹이고 주가 조작이고 결국은 들통 날 거니까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들 여사가 아니면 내가 모를 일들이 많다. 조국 사태 한복판에 있었고 그리고 뭐 문 대통령과의 관계, 유시민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의 이런 돌아가는 거 그런 걸 내가 이제 궁금하니까 살살 질문을 던지고 이제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죽을 맞춰주면서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이제 진술을 토해나게 한 거죠. 이게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이나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인지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유리한 관점에서 저한테 최재형 목사한테 진술한 거지 신빙성이 있다거나 이것을 100%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유도해낸 거지 그 결과물이지 제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어떻게 대북관을 가지고 있고 정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성관을 가지고 있고 가정관, 결혼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등등을 제가 뽑아낸 거죠. 예. 어차피 이분은 영부인은 검증의 대상이고 대통령도 국민의 검증의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밤낮 없이 이건 좀 전에 보니까 이건 미국에서 했던 거구만요. 아, 제가 겁니까? 미국에서는 대낮이었어요. 제가 시차가 있으니까 저는 대낮이었지만 여사는 새벽이었고 어디서 하든 저 시간은 여사의 시간입니까? 입장에서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새벽 2시, 3시, 4시.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지난번에 처음 보완 이 문자가 나왔을 때 네. 새벽 3시 42분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네. 분이 그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네.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새벽 3시에 이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 시간이 새벽이고 여기 한국은 대낮이거나 그러지 않겠냐. 그런 어떻게? 거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럼 이게 항상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대낮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초저녁에도 대화한 적이 없어요. 항상 새벽에. 그냥 야양성이에요, 이 양반이. 그게 병이지 뭐. 아니 새벽 3시에 잠 안 자고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게 야행성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그러니까 오전에는 거의 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뿌수수하고 이렇게 붓기가 있고 또 성형 관련도 있고 또 잠을 또 자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내재적 접근으로 이거는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한다고 그래요. 예. 그냥 너무 힘드니까 뭐 사방에서 공격당하고 또 준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대선 기간에도 의혹에 휘달려 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쇠로해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그거는 좀 딱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그런 분이라서 이제 아마 밤에는 잠을 못 이루나 봐요. 여기 새벽 3시 42분 이 시간이 한국 시간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혹시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시니까 김건희 씨랑 같이 이렇게 주고받은 문자가 몇 통이나 되던가요? 그런 건 세본 적도 없고요. 그냥 자그마한 책 한 권으로는 나오게 그 생겼어요. 정도예요? 네. 그러면은 꽤 오랫동안 주고받으신 겁니까? 오랫동안인 것보다도 뭐 대선 기간에 이제 시작해서 윤기준 교수 운명해서 장례식 치를 때까지 대화를 꾸준히 나눴으니까. 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이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저런 얘기도 주고받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런 건 중요하고요. 저 워딩 말고 다른 캡처에 또 나오겠지만 예. 제가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물어봤거든요. 청와대 당시에 근무하던 사람은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독대한 적은 일정에 나와 있는 적이 없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런데 나한테는 저렇게 독대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나중에 특검을 하거나 기회가 되면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게 거짓말이라면 저건 다 저런 얘기들이 거짓말이겠죠. 뭐 우리 남편이 독대를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문통을.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이었다라는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국 사태가 사태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조국이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문통과 조국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자기 지지율 때문에 내치려고 이제 사임시키려고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그게 안 된 거다 이러면서 뭐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간질, 편가르기 이런 의도로 거짓말 같아요. 조국 교수도 페이스북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잘하고 리플리스 주문이 있을 정도로 거짓을 입에 달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100%를 또 거짓말로 매도하기는 모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나 최광욱 의원이 증언한 게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관계 이런 거를 그런 걸 볼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리플리 증후군도 모든 것이 다 허구의 세계에 있는 건 아니죠. 이만큼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착각 속에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런
카톡은 그래서 내가 검찰에 그대로 제출한 겁니다. 예. 검찰에 제출해서 이것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가 총장의 부인으로서도 국정에 개입을 하고 조국을 수사하고 체포하고 뭐 구속하고 정경식 씨를 구속하고 이런 거에 수렴 청정을 하거나 거기에 어떤 막후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도 이제 뭐 공소시효는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데 네. 대선 전부터 주고받으셨잖아요. 네네.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이렇게 새벽 시간에 문자를 동일하죠? 동일했습니다. 네네. 아니 대선 전이면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밤 못 자고 운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났으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거고 몸 일정도 많이 있고 그럴 텐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평생 살아온 패턴인 것 같아요. 예. 뭐 야행성으로. 뭐 야행성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밤에 활동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체화되고 육화된 것 같아요. 그게. 네. 어둠의 자식들 뭐 이런 소설 제목도 있었습니다만은 참 그러네요. 예. 혹시라도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제 상당히 깊은 얘기 하셨잖아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네. 이제 본인의 어떤 권력을 좀 과시하거나 그런 류의 문자도 있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뭐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혹시 있었습니까? 그 디올백 수수 영상, 몰카 영상에 예.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국민들의 심정을 알겠다. 난 거기에 장인수 기자나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내가 후보야. 내가 후보잖아. 그러니까 나를 취재하지 말고 인터뷰하지 말고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라고 하는 녹취록도 있고 또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는 것도 있고 내가 줄리인데 줄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김건희 씨가 지금도 굉장히 본인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권력의 한복판에서 내가 자신이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걸로 이거 사이콜로지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대통령 뭐 사칭죄. 자리를 제의하거나 목사님 이번 기회에 한몫 잡아 보실래요?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1차 접견 때 그 샤넬 화장품 줬을 때 녹취 안 됐을 때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나눴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도 남북 문제 같이 일하자고 하는 얘기도 몰카 영상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민권자인데 그걸 반납하면 정무직에 일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1차 접견할 때 그런 것도 물어보고 나는 시민운동, 통일운동에 천착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관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죠. 예.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고 정확하게 하여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를. 예. 혹시 오고 가는 문자 속에 주가를 이렇게 뭐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든지 주가 조작 개입을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그럴 내용은 없고 이제 그 주가 조작에 대한 그 합리화나 핑계 변명이 많았죠. 예.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그 분야가 관심 분야가 아니다 보니 그걸로 많이 대화할 일은 없었겠죠. 다만 이런 내용은 있대요. 제 별명이 목사예요.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건 또 어쩌다가 나온 얘기인지 맥락이 궁금한데 뭐 제 별명이 목사예요. 전 서울서 전부 살아서 무당에게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스타일이죠.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무속 논란? 네, 뭐 이제 무속 논란도 그렇고 예. 김 여사가 자꾸 뭐 성경을 달달 외운다, 예.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다닌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니 윤 대통령도 기독교 행세를 하면서 알고 보면은 결국은 영암교회라는 교회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다가 연희동으로 이사하면서
그 이후로 교회 다녔다는 근거는 하나도 제시 못해요. 교회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교 얘기, 기독교 얘기를 많이 의외로 많이 나눴거든요. 이렇게 만나서도 그렇고 그러면 다닌 교회가 없어요. 본인 입으로. 어떤 교회를 그러니까 기성교회 그런데 내가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는 여호와의 증인을 믿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예. 많이 추측을 하게 되죠. 저보고 북한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될 만한 이야기들. 네. 천공, 건진 그 부분도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한 얘기도 서로 주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저를 경계하고 멀리할 것 같아서 천공에게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일절 얘기 안 하면서 내가 만냈고 예. 또 김건희 여사에게는 천공 이야기를 안 하면서 만냈죠. 예.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아마 둘 다의 관계를 실패했을 겁니다. 제가. 예. 천공, 건진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천공, 건진, 정법 뭐 여러 가지 막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예. 다 한 사람입니까? 이제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는 진정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어요. 진정 스승. 예. 예. 진정은 뭐 한자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런 뜻입니까? 예, 한자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진정 스승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저 김건희 윤석열 이게 당선되면서 이게 뭐 이제 고무렵 직전에 천공이라고 이제 갑자기 바꿨어요. 이름도 이천공으로 아예 그냥 호적을 바꾸고. 예. 아예 본명을 이천공으로 바꾼 겁니까? 네네네. 이병철에서. 그래서 이제 이 진정 스승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천공이라고 하는 천공 스승으로 바뀌었고 동일 인물이죠. 네. 동일 인물입니다. 만나보셨잖아요. 네네. 4번 만나봤죠. 예. 4번이나 만나셨어요? 네네. 4번이나 만나면 무슨 뭐 좀 이야기가 서로 진도가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나는 북한 강연, 부산 시민들한테 북한 강연하려고 해운대 호텔에 갔고 예. 거기는 그 자리 똑같은 그랜드 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한 사람당 10만 원씩 받고 그 이제 천공 전법 강의를 하는 거죠. 예. 그러고는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런 사람도 다 있네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천공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스위트룸으로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나는 이제 밤에 할 것도 없고 8시 좀 넘어선가요?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죠. 수염이 이렇게 난 사람이 첫 마디가 산삼 먹냐고 그랬어요. 뭐 그냥 홍안이고 그야말로 도사 삘이 나더라고. 목사님이 누구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스타일인가 보다. 그냥 얘기했다 하면 새벽 3시가 되네. 네. 그래가지고 쭉 그 사람의 살아온 걸 들어봤죠.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서는 그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났지만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자기 신도들한테도 거짓말을 했는데 뭐냐면 그 산속에 그 경남 양산의 신불산에 들어가서 득도를 하고 돌을 닦았는데 그 과정이 참 들어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딱 하나만 예를 든다면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쓰레기만 주셨다는 거야. 거기서 돌을 닦으면서. 얼마나 착합니까? 선한 마음이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쓰레기만 주셨고 그럼 뭐를 먹고 살았냐 그랬더니 거기 제사를 드리고 간 음식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간 구판을 벌리고 간 음식을 그대로 두고 가면 그거를 주워 먹으면서 쓰레기만 주셨다는 거야. 이거 감동이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제가 취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무당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것도 돌을 닦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부동산 범죄를 저질러서 산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피신 생활을 하다가 무당들이 주로 여자분들이잖아요. 접근해가지고 뭔가 신기가 있는 것처럼 거기 코드를 맞춰주고 친한 척 하다가 성범죄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무당들하고. 아하. 그런 일도 있었고 쓰레기를 줍긴 뭘 쓰레기를 줍습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본인이 쓰레기인데 뭘 줍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계를 뭐 넘나드는 얘기 뭐 종교를 초월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신기해서 들었던 거죠. 비결이 뭔가. 저 사람이 뭔가는 조직을 이끄는 힘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막 예. 내가 그 천공하고 대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쪽에서. 나하고 대화 나누는 게 좀 독특하고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저도 뭐 한마디 하잖아요. 한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대고 동영상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함부로 올리지 마시라. 나한테 허락 맡아라. 네.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북한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북한 지식을 가졌고 반복 반통일 사상을 가진 겁니다. 예. 그냥 반공 사상에 찌들려서 아유 내가 이 사람 뭐 그냥 연락할 일도 없겠다 하고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3번을 연속으로 만났는가 하면 내가 4번 만났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예. 지금 만난 거고 3번 만난 이유가 디올 저기 샤넬 화장품을 주는 날 작별 인사를 김건희 여사하고 내가 하는데 자리에서 이제 가방을 싸서 들고 일어나는데 목사님 제가 임기 5년 내에 반드시 통일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 발언을 한 거에 내가 충격을 먹으면서 집에 오는 내내 도대체 누가 김건희 씨한테 저런 통일론과 대북론을 심어줄까. 이 대통령실에 있는 이 전문가들은 저런 소리 안 할수 하거든. 없죠. 아무리 네. 형편없어도. 그리고 윤석열 씨한테 누가 저렇게 후보 시절부터 킬체인이니 대북 선제 타격이니 남북 평화 시스템을 깨는 발언, 북한을 따끔하게 뭐 혼을 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나.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누가 해주냐라고 할 때 아, 천공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공을 언더카바를 한 겁니다. 예.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 4시간을 만나서 뭐 언더카바지만 몰래 카메라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내가 이제 끄집어낸 거죠. 천공에게. 예. 그래서 2번은 천공의 집무실, 한 번은 서초동 지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언더카바를 해서 그러셨군요. 그게 이제 파문이 일었던 겁니다. 네. 그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마다 천공이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씩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상식에 미달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식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도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목사님께서 만나보셨을 때 천공의 도력은 좀 있어 보이던가요? 도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몰카를 가지고 들어간 것도 발견 못합니까? 도력은 뭐 그냥 그 사람은 이거예요. 비결이 뭐냐면 유명한 전문가를 자주 초청해서 들어요. 아, 예를 들어서 은퇴한 경제학 교수 예. 불러다 놓고 청중하고 녹음기를 올려놔요. 저하고 4번 대화 나눌 때 다 녹음기를 올려놨습니다. 요만한 녹음기가 있어요. 천공이 들고 다니는 게 딱 배우는 거구나. 거기에서 따먹는 거군요. 해놓고 그거를 침대에서도 듣고 차 안에서도 듣고 소파에 앉아서 듣고 계속 듣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아하. 예, 초등학교 2학년도 제대로 못 나와서 실제로 제 언더카바 취재 영상에는 한글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글쎄요. 제 질문에. 예. 그래가지고 모른대요. 한글 모른대요? 예, 한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른대. 그러면 그 나 안 믿겨집니다. 그러면 뭐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 뭐 법원에서 판결문 나오는 거 그것도 못 읽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뭘 이런 걸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다 뭐 압니다. 뭐 이렇게 퉁치고 그러는데 아. 이게 보면 자기 걸로 만드는 재주와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처음에 이 천공이 있게끔 만들고 천공이 유튜브를 만들게 해준 인사가 있습니다. 예. 유명한 어느 그 인천에서 활동하신 어떤 굉장히 그 멘토 역할을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러면은 천공하고 윤석열 내외를 연결을 시켜줬나요? 아닙니다. 천공만 지금의 천공을 키워준 사람이죠. 그분이 계십니다. 네. 그 사람도 법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아주 민간인이고. 예, 그분 사업가입니다. 예. 사업가고 굉장히 그분은 이제 건전한 분인데 그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자주 와서 천공이 여러 한 수를 배워가고 유튜브를 하도록 권유해서 유튜브도 하게 되고 유튜브 컨텐츠를 이렇게 하라는 또 조언도 받고
그런 관계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천공이 나름대로 뭐 이제 도력은 뭔가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역사 지식도 모르고 인문학도 모르고 이 땅에 밟고 있는 우리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 거기서 떠드는 도력이라는 게 그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네. 천공 말고 건진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건진법사. 건진법사. 그 네네. 다른 사람이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 건진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취재를 엄청 밀착 취재를 많이 했죠. 예. 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또 아주 문제가 많죠. 그 사람은 천공과는 결이 달라요. 같은 사이비 무속이라 해도 예.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 쪽에서 이제 그 살아있는 소 가죽을 베끼는 그런 무속 행사를 했던 장본인이잖아요. 건진이? 건진법사가. 그러면요. 그래서 무당이군요. 예, 그런 일을 주도하고 이런 분이고 본인도 어떤 점을 보러 오거나 손님이 오면 그런 걸 해줬던 사람입니다. 뭔가. 잠깐만요, 네. 목사님. 네.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소 가죽을 벗긴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얼른 떠오르는 게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 묻었다는 흉관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그 사람일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많이 보고 있고요. 이 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 부승찬 의원하고 예. 지금은 의원이 됐죠. 예. 그때는 대변인 부승찬 의원하고 김종대 전 의원이 고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왜 고발을 당했습니까? 그 육군 서울사무소에 간 사람이 천공이 아닌데 천공이라고 그랬다 해가지고 예.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 그때 천공이 아니고 실제 간 사람은 건진법사입니다. 건진법사인데 그 천공으로 착각해가지고 이제 고발들을 당한 건데 그만큼 건진법사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아주 음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국가 국책 사업이나 이권 개입에 아주 귀재라서 그런데 아주 그 기득권을 이윤 추구를 하려고 그런데 기웃거리고 그런데 관여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때 용산에서 건진법사 주의보를 각 대기업에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이미 용산에서 그걸 직시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발뺌을 하기 위해서 용산도 발뺌을 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건진 조심해라 이런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근데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긴다. 그러면은 그 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수면 주사를 준 겁니다. 소에게. 소한테. 그러니까 수면 주사를 줘서 소가 이제 가만히 이제 잠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유. 눈을 떠서 깨 보니까 이미 가죽을 다 벗겨놓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소가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 현장에 있던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막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취재 기사를 보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일이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항의를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예. 구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건데 그런 류의 이런 무속인들이 전통적인 무속인들은 우리가 저도 뭐 종교는 다르지만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이 안 됐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와 무속이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했던 일들을 무속인들이 해준 겁니다. 민중과 함께 울고 웃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건전한 무속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이비 무속인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네. 아이고. 그리고 예. 이 건진법사가 제가 제보 받기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멤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한번 그럼 육군 서울사무소 가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건진하고 지금의 그 경호실장 건진이 인수위원회에 있었다고요?
그런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육군 서울사무소를 갔다는 그건 거예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인수위원회는 네. 이 공식 기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뭔가 이제 관여가 됐든지 거의를 조력자가 됐든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인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육군 서울사무소를 가보자. 그때 뭐 육군 참모총장 공간도 가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 이렇게 갔다고 증언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오, 그건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수위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유상입니다. 그 사람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좌장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냥 그만뒀는데 그만둔 게 아니라 그 건너편으로 다시 갔잖아요. 이 무속 관련 부분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건데 혹시 목사님 요즘에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나라가 이렇게 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 중에 이건 우리 국민들이 함께 좀 걱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살살 저를 이제 뭔가 좀 안 들어본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예. 신통력이 대단하십니다.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청문회가 끝났잖아요. 법사위 청문회도 끝나고 했는데 이제 특검을 가야 돼요. 사실 특검을 가서 이채양명주 그리고 대사야 대통령의 관건 선거 또 선거 중립 위반 이런 거를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그걸 다뤄야 되고 아까 얘기한 사이비 무속인들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 이런 걸 또 특검으로 좀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그렇게 계속 논란과 의혹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밝혀야 됩니다. 특검으로. 그럼 나는 얼마든지 협력해 줄 용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허구한 날 약주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약주 좋아하는 건 누가 뭐래. 잠들기 전에 한두 잔 뭐 반주로 먹는 건 누가 뭐랍니까. 그러나 이건 뭐 그냥 혁대를 끌어놓고 아주 그냥 이거 죽기 살기로 마시고 수정방인이 52도짜리 놓고 그냥 상대가 고꾸라질 때까지 마시게 하는 이런 검찰에 있었을 때의 작태를 지금도 보여주면서 그 출퇴근도 불량하게 되고 술을 많이 마시니까 더 탐사도 출퇴근을 조사를 했고 서울의 소리 그 기자 정병훈 기자도 조사를 했고 또 서울의 소리가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이 출근이 불량한 거예요. 그리고 60명의 구조조정을 당한 첫 해에 구조조정을 당한 대통령 직원들이 갑자기 잘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투덜투덜 된 얘기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퇴근 시간이 몇 시간이 남았는데도 술 마시러 나갔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냥 술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알코올성 인지능력 저하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술 그렇게 해외 순방 갔다가 마셔가지고 이제 트랩을 내려오는데 이게 현실이요 꿈이요 얼떨떨하니까 김건희 여사 앞에서 인사를 막 여사가 대통령처럼 딱 하는데 인사하고 그 다음에 물난리 나가지고 그 돌아가신 그 반지하에 그 계신 분들 죽은 자리에 가서도 근데 왜 못 나왔어? 뭐 이따구 소리나 하고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내진탕 이런 소리나 하고 이게 다 알딸딸한 알코올성 인지능력 저하입니다. 그게 치매 증상 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때 보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하는 걸 내가 밝히는 사람이면서도 오죽하면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개입을 하고 나설까. 그 배우자인데 그걸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개입을 하고 지난번에도 회암사 그 남양주에 있는 어느 사찰 행사할 때 대통령하고 오랜만에 나왔잖아. 그런데
대통령은 전용 승용차에 왼발을 올렸는데 김건희 여사가 저쪽에서 와가지고 대통령을 또 등을 띠밀면서 저쪽으로 가 그러면서 또 환호하는 세력들한테 손 흔들어주라고 또 몰고 갔잖아요. 양떼 몰고 가듯이 띠밀고 가고 해외 순방 가서 무슨 외국 정상들하고 회의할 때 빨리빨리 나가 뭐 이런 손짓하고 이런 게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11.6 사태를 사례로 들면서 김재규의 총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절명을 했을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대통령 유고 상태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3시간 이상 만취 상태, 블랙아웃 상태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유고 상태다. 이때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거나 여러 가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고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게 판단을 내리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은 코를 골고 그냥 인사불성 돼가지고 나자빠져 있고 오바이트나 하고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의미와 함께 이거는 탄핵감이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 정상회담 하러 갈 때 그 그냥 의례적으로 잠부딪히는 그 와인잔 먹는 것도 혹시라도 판단력이 흐려질까 봐 포도주스를 가져갔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 정도 알겠습니다. 마음과 자세가 돼 있어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이건 말씀을 길게 하신 거 보니까 네. 아직 새로운 사실을 공개할 때는 안 됐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제 제가 예. 이렇게 그러면은 하고, 잘 갖고 계시다가 네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여의도로 스튜디오를 옮깁니다. 그래서 8월 5일에 이제 여의도 시대가 열리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의도에 새로운 스튜디오 마련해서 우리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때 선물로 네.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최재형 목사님 만나서 또 궁금했던 것들 많이 좀 들어봤습니다. 글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용조님, 저기요, 김건희 카톡 문자 맞춤법 틀리고 점 들어간 이유는 아마 수면제 먹고 문자 보내서 그럴 겁니다. 땡땡땡땡 수면제가 특히 그런 작용이 나타나는데 제가 경험자라서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수면제 한 알 먹을 때는 안 그러는데 여러 알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잠은 안 오고 저게 환각 상태가 오거든요. 이제 그걸 내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7시간 녹취록을 봐도 김건희 여사를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맨정신일 때와 뭔가 약물에 취해가지고 알딸딸할 때, 그리고 3번째는 완전히 혀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도 많이 유튜브에 나갔잖아요. 7시간 녹취록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때 그 우리 임세은 소장이 잘 흉내내잖아요. 혀 풀리는 소리. 그거는 진짜 뭔가 약물에 취했을 때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맨정신일 때 있고, 그것처럼 카톡에 무분별하게 자간과 자간,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정말 나는 읽기에 너무 짜증났을 짜증나죠.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거가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도 영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홍길동님, 청문회 때 독사의 자식들아, 참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윤통 건의가 뜨끔했을 겁니다. 조배숙 의원인가요? 참 그 입을 좀 어떻게 해버리고 싶던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뭐 권사라고는 그러는데요. 권사라. 교회 다닌대요? 믿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성경 얘기를 운운한 건데, 저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 자제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국힘당이나 용산이나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근데 난 그날 제일 분노한 거는 저를 공격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이건 불법 청문회라고 딴지 걸고 시간 끌기 작전하고 이러는데, 지금 민생의 현장에 가보시면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뭐 정말 요소마다 너무 지금 살기 힘들다고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데 왜 탄핵하냐고 국힘당 의원들이 저렇게 딴지 거는 거 보고 너무너무 내가 화가 났습니다, 사실. 네. 오늘 그래도 목사님 격려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선을 행하고 계신데 낙심하지 마시고 지치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함께 성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정 목사님 만나서 정말 나라 걱정 많이 하게 됩니다. 들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절대 지쳐서는 안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좀 같이 나누고 또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 제가 오늘 댓글 상품 받으실 분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철에 여러분들 아주 가볍게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정어리몰이 준비한 상품입니다. 호주산 안심꽃살, 핀란드산 대패 삼겹살인데요. 아주 가성비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언양 불고기도 5차 예약 받고 있지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월 2일부터 순차 발송된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사한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순금촛대TV님께서도 슈퍼챗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영일님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왕깨미님 제가 소개 안 했죠? 새 스튜디오 여의도 입성 미리 축하드립니다. 정어리 만세 겁나게 많이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글랜모에서 보내드리는 선크림 받으실 분들 난 엘사님, 커커님, 모모님, 빵님, 오늘 참빵 이진숙 3부 유상범님 호 재미있게 지어주신 분이죠. 살기 좋은 내 나라님, 양하근님, 양하조님인가 양하근님인가? 예. 그리고 옹이님까지 이렇게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이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제가 아까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인터뷰하면서 제가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